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이클 아이건에 져서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며 공허하고 폭력적인 양분이란 주제로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라며 자녀들에게 자신있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들려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으면서 성장했고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당당하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현실 속에서 감내해야 하는 노력들을 전혀 기울이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형편이 제법 넉넉했던 터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성장했으며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까 싶어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들이 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야 하고 또 언젠가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 숨겨진 도구로 인해 자녀들의 삶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 물질적 풍요 속에서 걱정 없이 성장했던 사람은 그저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세상은 결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으며 그저 위기 대응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뿐이었습니다. 또한 기죽지 않던 당당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현실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이상주의에 빠져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부모님은 모진 어려움 속에서 성공한 자수성가의 표본이었으며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고 눈물을 삼키며 성장했고 그리고 가난이란 가슴의 한을 풀어내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가난의 고통, 즉 사람들에게 기죽는 고통을 너무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만큼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 이름으로 다양한 보험과 연금에 가입해 두었고 또한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도 든든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편엔 여기저기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도 자주 다녔으며 럭셔리한 휴가를 보내며 자녀들과 함께 가슴의 응어리를 마음껏 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의 왜곡된 사랑은 자녀들에게 또 다른 독이 되어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붕괴시켰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발달시켜 갔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확고한 이런 인식체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식체계는 모든 것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현실에서 부족함이란 좌절이 발생될 때마다 왜곡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과대 이상주의로 대처하며 큰 사고를 치는 것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실수를 통해 자기 상황을 인식하고 반성하며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더 이상의 실수가 멈출 수가 있는 것인데, 자녀들의 고통을 볼 수 없었던 부모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자기가 살아내야 할 현실감을 전혀 발달시킬 수 없었으며, 부모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며 왜곡된 이상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착각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공해준 부모님, 그러나 부모가 제공해주고 있는 공간에는 자녀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공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 갖춰진 풍요로운 공간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에 생명력이 없는 공허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없었던 부모의 사랑과 영양분은 안타깝게도 공허하고 폭력적인 양분으로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삶의 현실에서 힘있게 일어설 수 없었으며 비실비실대며 영양가 없는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 빽을 믿고 당당한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강하고 건강한 아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쯤에는 점점 작아지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 갑니다. 현실은 당당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생각대로만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힘으로 삶의 공간을 가꾸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고 혼돈 속으로 들어가며 무기력한 존재가 되거나 과대 이상주의로 회피하며 현실의 쓴맛을 부정하고 끝까지 당당한 존재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골칫거리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과거의 영화에 발이 묶여 자신의 삶이 내리막길이 되고 있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면서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세상의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능력으로 살아온 세월에 젖어 전혀 자기 것이 되지 못했으며 좌절이란 인생의 쓴맛을 볼 때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잘 될 것이라는 망상과 같은 이상세계에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무한 상태, 즉 모든 것을 가졌다는 느낌은 모든 것이 삼켜졌다는 황량함으로 이어졌고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 라는 허무주의로 귀결되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허무한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이 심리 상담에서는 무엇을 원할까요? 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무주의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화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찌르는 창과 같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무의의 추구가 있으며 내가 갖지 못하면 누구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시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공간을 잃어버린 분노는 물을 추구하게 되고 강력한 시기심은 자신을 향해 공격함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 잘 듣고 착한 자녀로 성장하겠지만 점점 무력한 존재가 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자신에게 상처가 되며 독화되어 갑니다. 결국 부모님의 사랑은 텅 빈 공허한 사랑이 되고 고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을 따라 심리상담 공간 안에서도 자신이 삶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부모에게서 무력한 존재가 되었듯이 심리상담자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상담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심리상담의 방향은 심리상담자가 무력한 존재로 붕괴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내담자와 동일시되는 역동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상담자의 노력들이 무시되거나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과정들이 펼쳐질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순간순간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포착하여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일입니다. 자발성이 살아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하며 인생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임을 그리고 삶의 공간은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삶의 공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엮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입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체념이 강하고 또 부모가 죽은 후에는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고통을 크게 겪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모와 연합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와 함께 내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공간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부모와 융합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기반인 부모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상실, 즉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곧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독이 든 양분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허한 독이 담긴 양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이 삶의 구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심리 상담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참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허하고 폭력적인 양분이란 주제로 부모의 사랑이 너무 과해 허무주의로 빠져드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기를 무기력한 존재로 파괴시키며 자신에게 쌓여진 분노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공개 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넷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